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오늘 진도가 137페이지인가요? 복습을 조금 할게요. 앞에 중개계약을 좀 복습 좀 하죠. 자,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매도 매수인인 거래 당사자가 민법에 따라서 직접 매매 계약할 수 있었죠. 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누가 되어서 중개의뢰인,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개의뢰인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하면 개업공인에서는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부동산에 찾아온 당사자인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다. 중개계약은 손님이 부족해서 부동산 차가다 체결할 때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떤 계약을?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특정한 부동산 정에서 어떤 계약?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 계약이죠.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이 가게 와서 일을 맡기는 계약이면 대법원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법률관계인 중개계약은 민법상 어떤 계약과 같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그죠? 유사한 내용은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사무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듯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맞아요?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특징만 비교해서 정리했으면 되니까 매도 매수인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한다. 그 말은 제한 없이 갑을 병처럼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매매건이면 매매건인 동일한 건에 대해서 다수하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은 갑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 정해서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겠다. 니한테만 특정한 부동산 정해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전속 중개계약.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일반 중개계약이죠.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게 둔 것이 전속.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전속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 가지 의무가 되어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계약을 관행처로 많이 이용하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증거로서 기능을 못하고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시켜준 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에 이어서 법적으로 보수가 보장되지 않은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는 없다. 전속 중개 계약하게 되면 이 단점을 보완해야 되니까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 있죠.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는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죠. 계약서를 왜 씁니까? 증거로 남겨둬라 그런 취지이면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3년 보존 의무가 있다. 지금 배우시는 것은 다 중개 업무죠. 이제 기본 바탕의 제재가 뭐이고 업무 중지이면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기본 바탕의 업무 중지라며.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네 보수는 내가 보장해 줄게.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A가 개업 공인에서 갑 가게 와서 아파트 내놨죠. 2달 맡기겠다. B가 또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갑에게 다른 부동산 맡기지 않고 물건 내놓으면 중개에 대해 상물에 관하여 법에 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을 정해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며칠? 7일 이내에 이미 매수인을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는 손님을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이 있겠죠.
네가 확보한 물건이 있으면 혼자 조사 확인하고 손님을 확보해서 중개하다 보면 손님과 약정한 유효기간 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에게 네가 망에 가입하고 있으면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망에 가입하지 아니면 일간신문에라도 중개 대상물에 관한 7가지 사항을 정해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럼 공개할 때는 7일 걸리죠. 공개한 내용은 다시 의뢰인에게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7가지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라고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그죠? 원칙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지만 예외가 있다. 물건 내놓으면서 손님이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말라고 비공개 요청할 수 있죠. 요청을 받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는 내가 현재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물건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종류가 뭔지 소재 지번 면적 같은 거 공개해요. 표지상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개해요. 공부가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에 물건 내가 찾고 있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볼 정도의 정보는 공개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놓는데 다른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권리관계 공개 안 돼버리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공개 안 해버리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중개 대상물에 건저당이 있다는 것처럼 권리관계는 공개를 해야 되지만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 성명이나 주소처럼 성명이나 주소는 물건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정보의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권리관계는 공개하죠. 내놓게 되는 물건이 토지이면 용도지역이 뭐인지 중요하잖아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어떤 가격 예정 가격을 공개합니다. 그죠? 작년 시험 나와서 틀린 질문이 공시가도 공개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전속 중개 계약하고 온 손님이 A처럼 매매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개업 공인회사가 공개할 정보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공시가는 중요사항이니까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한 목적이 매매 목적이 아니고 임대차 목적이면 상대방인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공시가는 중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 한 개이고 임대차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 공개를 하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개업 공인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 중개사가 내놓은 7가지 사항을 확인해보고 자기가 찾고 있는 물건이 맞으면 공동 중개에서 계약을 중개하겠다 그 말이죠. 혼자는 것보다 다수와 조건이 맞는 다른 개업 공인 중개사하고 공동 중개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은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 중개사보다 4가지 의무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보 공개이어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하면 제재가 뭐? 웃지 마라. 대답을 해라. 이게 기본 업무 중개 같으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고 위반하면 이것만 전속 나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님에게 공개한 내용을 문서 통지했죠. 그러면 손님은 지금 전속 중개 계약한 다음에 공개한 내용은 통지받았지만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중간 과정이 궁금하겠네. 정보 공개를 며칠 이내 하고 7일. 그럼 중간 과정에 일전에 통지해드린 내용대로 정보를 공개해 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또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라고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적어서 문서 통지해야 되죠. 얼마? 2주에 1회 이상이니까 정보 공개를 먼저 합니까?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먼저 통지해요. 정보 공개가 7일 내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중간 과정을 2주에 1회 이상 뭐로? 문서로 통지. 이건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개업 공인에서 의무사항이죠. 일반 중개 계약을 해도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은 있다 없다? 법정 서식은 있지만 사용 작성 의무가 없죠.
보존 의무, 정보 공개, 업무 처리상 통제 의무는 없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은 있다. 어떤 가격? 거래 예정 가격부터 해서 중개대 선물 위치, 중개대 선물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이렇게 낱개로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가장 기초가 어떤 가격이라고요? 예정 가격. 이렇게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의무상 차이점이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도 의무상 차이점이 있고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몇 가지? 두 가지 의무가 더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는 네 가지 의무상의 차이가 있고 의뢰인 간에는 두 가지. 의뢰인이 이미 다수인 갑을 병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특정한 부동산 한 사람 중에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중개 계약을 이미 다수와 또는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요거하고 의뢰인이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교차로 또는 벼룩성에 광고 내고 광고 보고 찾아온 사람은 부동산 통했어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의무사항을 비교하시면 돼.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이 이미 갑을 병하고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정에게 의뢰하여 정을 통해서 계약할 수 있다. 예외가 없죠. 허용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있죠.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은 이겁니다. 특징이 이거다는 말은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갑 특정한 부동산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죠. 다른 부동산 을, 병처럼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으니까 일반 중개 계약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은 계약할 수 있다. 전속도 여기의 특징이죠. 전속도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요것밖에 없어요.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허용되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계약 위반이고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소개했죠. 상대방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거 아니죠? 소개받은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해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한 것이 아니면 이것도 계약 위반이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거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배제하고 계약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없다?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요 두 가지 경우에는 허용돼서 위약금 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은 일반 중개 계약보다 네 가지 의무가 더 있고 그 중에서 정보 공개할 때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문서 통지하고 문서 통지할 비용 들죠. 일반 중개 계약은 이런 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이 허용되어서 위약금을 주는 것은 아닌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할 때나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된 비용이 있다 없다?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는 있다. 그죠? 이 위약금은 소요된 비용은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의 의무사항이지 일반은 이게 허용돼서 위약금 줄 필요가 없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고 소요된 비용이 없으니까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없다. 그 위약금 얼마 줄 것인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4억 원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한 가격이 4억이면 주택이면 울산광역시설이 보니까 법정 보수가 160만 원이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죠. 그 다른 부동산에게 중개보수 얼마 주고 160만 원 100% 주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가백에도 위약금 줘야죠. 얼마? 160만 원 준다. 그 말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를 다 줘야 되죠. 소요된 비용은 위약금이 아니죠. 중개보수 50% 해당하는 금액을 다 준다.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준다. 그죠?
기억납니까? 안 나 기억이? 요 정도 합시다. 복습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정보사업자가 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정보 공개가 핵심이죠. 사업자가 정보 처리기사 1명 두고 공인사 1명 두고 컴퓨터 설비 확보하고 500명 이상 가입시켰죠. 그럼 사업자가 평소에 하는 일이 가입한 누구로부터 공인중개사라 하면 안 된다. 가입한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핵심이죠. 지정 취소할 수 있고 형벌이 1-1. 운영 규정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죠. 운영 규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운영 규정 정하여 누구 승인? 국정의 승인을 받아야죠. 운영 규정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제재가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1. 그건 꼭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거꾸로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망에 가입해서 망을 이용하는 내용이 뭐예요? 망에 가입해서 망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확보한 물건이 있지만 손님이 없으면 사업자한테 공개 의뢰하죠. 사업자에게 공개 의뢰하면 물건 띄우고 물건 띄워서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중개에서 팔렸다면 팔렸습니다라고 다시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통보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거래 정보망 관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것은 공동중개가 가능한 것이 정보망이죠. 그럼 정보망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해도 제재가 뭐?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그 정도 했습니다. 그죠? 비밀 준수 의무는 있죠.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원칙은 1-1 처벌이죠. 예외가 있다. 있죠. 일방에게는 비밀이 돼도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면 비밀이 아니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예외가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위반이며 형벌이 1-1인데 그 1-1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1-1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절차에 피해자가 나왔죠. 피해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처벌 1-1 처벌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판사 앞에 똑똑히 이야기했죠. 그 판사는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비밀 누설한 경우 됐죠. 자 137페이지 하면 되죠.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자 137페이지 제목이 위에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있죠. 타이틀 밑줄하시고 넘기시면 138페이지 2번에 확인 설명 의무 있죠. 타이틀 밑줄하시고 밑에 이 부분에 5줄 있죠. 이 체크해 놓으시고 옆에 페이지 3번 139페이지 맨 위에 3번에 확인 설명상 별표 확인 설명상 별표하시고 땡땡. 확인 설명한 내용은 어디에 적어줍니까?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5 적으시고 암기사항을 조금씩 이제 이해하셔야 되니까 확인 설명한 내용은 어디에 적어주는가? 말 그대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기재사항은 맞다고.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을 암기하시면 좀 이따 보시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것은 확인 설명서이죠.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 설명서에도 적고 거래 계약서도 적겠나요? 확인 설명한 내용은 지금 9가지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 적고 확인 설명서에만 적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는 거래 계약서에 선다?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뭐?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종합적으로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 확인 설명 사항은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이지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그 암기상을 좀 줄이려면 알고 보시면 좀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쳤다가 인표와 인을 해봐야 시험 지문은 법 조문대로 나오면 좋은데 조금 변형해서 나오면 잘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실 내용이 4월 중에 확인 설명 사항은 뭐 9가지니까 한 달 내에 요것만 암기하셔도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이 아닌 것, 신고 사항이 아닌 것 요거 답을 고를 수 있는 게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그 확인 설명 사항에서 먼저 체크하실 게 뭐인가 하니까 거기 기억에 종류부터 쭉 나와 있나요?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연도까지 밑줄하시고 그걸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본적인 사항이라 하죠.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 하고 공시법인 다른 과목에서는 이퀄 표시사항이라 하죠. 기본적인 사항 또는 표시사항은 계약서에 적어야 안 적어요? 적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매매 계약한 물건의 소재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확인 설명 사항 중에 딱 한 개 예외가 기본적인 사항, 표시사항은 뭐와 공통이다?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및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공통. 그 한 개만 딱 공통이에요. 함정을 파면 당연히 2번에 뒤에 중개 대상 물의 뭐요? 권리관계 밑줄 하시고 권리관계라는 지문 나오면 뭘 통해서 확인하는구나. 등기부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죠? 확인 나오면 설명상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에 권리관계를 다 적어요. 그 밑에 2번부터 밑에 9번까지는 거래계약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사항이다. 인식해 두시고 디귿에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거래 가격하면 안 되고 거래 예정 금액이란 말은 손님이 내놓은 가격에 대해서 지금 중개하고 있는 가격이 있죠. 손님이 자기 가격은 자기 아파트 좀 높게 팔고 싶잖아요. 근데 개업 공인 중에서 접수할 때 사고는 지금 힘듭니다.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3억 9,500까지 팔아보겠다. 3억 9천 팔아보겠다. 라고 중개달라고 맡긴 가격이 있죠. 그 가격이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그럼 예정 가격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 받습니다라고 미리 설명해 주라고 뒤에 예정 금액에 대한 중개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도 설명사항이다.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따로 나오니까요.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사항이다. 뒤에 따로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은 부동산 공법 내용이죠. 용도 각종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그 계획도 설명하고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이란 말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겠죠. 그런 거 설명하는 것이 공법 측면이죠. 낱개로 쪼개가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만 나오게 돼요. 확인 설명사항 인가인가 할 때 토지 이용 계획 나오면 공법 측면이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되고 설명서에 들어간다. 그죠?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도 확인 설명사항이면 설명서 기재사항이고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읍 시어 묶어서 상태 적으시고 미음하고 비읍 시어 세 가지 묶어서 상태 미음의 끝에 시설물 상태 밑줄 하시고 비읍의 평면 도배 상태 밑줄 하시고 시옷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되어 있죠. 환경 조건도 뒤에 괄호해서 상태 적으시고 이 상태 세 가지는 건축물 대장에 나오겠나요? 현재 상태는 반영시킬 수 없으니까 상태는 공부상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할 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 이영의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밑줄 그것만 따로 떼어서 묻기도 해요.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그걸 따로 떼어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입지 조건. 또 당연히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할 때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 몇 분 거리에 있는지 몇 미터 도로가 있는지 중요하죠. 입지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개대 선물 권리를 뭐하며
취득 동그라미 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밑줄 조세의 종료 및 세율. 당연히 좀 이따 나오겠지만 확인 설명은 매매 계약에서 누구에게만 설명 의무가 있고 매수인에게만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설명하겠죠. 매도인에게는 설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할 같은 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설명사항이다. 그 정도 하시고 밑에 판례는 좀 이따가 다시 보시고 넘겨보시고 소유자 확인 타이틀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그 밑에 상태 자료 요구권 있나요? 상태 자료 요구권에서 상태 동그라미 방금 전에 상태는 몇 가지이고 세 가지이고 공부상 확인이 안 되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요구할 수 있단 말이고 옆에 페이지 141페이지 메뉴 5번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있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도 중개 업무죠. 기본 제재가 뭐다? 업무 정지겠죠.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 맨 밑에 4번 동그라미 서명 뭐요? 및 동그라미 및 전체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서명 및 합니까? 서명 또는 해요. 거래 계약서하고 설명서에만 법에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한다 해서 서명 및 날인이지 나머지 전속 중개 계약서처럼 나머지는 또는 날인이에요. 체크해 두시고 넘기시면 제재가 여기는 기본 바탕이 뭐라고요? 업무 정지인데 142페이지 6번의 제재에서 1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특이하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옆에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있나요?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는 법제 박스가 법제 몇 조? 26조. 거래 계약서 작성 등 타이틀 밑줄에 두시고 넘기시면 동그라미 3번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그럼 방금 전에 확인 설명 사항하고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 일치하는 것은 박스 안에 니은 물건에 표시 있나요? 표시고 한 개만 땡땡 확인 설명 사항과 공통. 나머지는 확인 설명사항하고 거래 계약서 다른 게 나머지는 확인 설명사항은 여기 안 적는다 그 말입니다.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차이점이 잘 틀리시는 게 네 번째 어떤 금액이요?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거래 계약서는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이 나와야 되고 계약 금액 얼마를 한다 적죠? 지급에 관한 사항 정리줄 하시고 그 다음에 피업 보세요. 권리 이전 내용 나왔죠? 방금 전에 권리 관계는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 통해서 확인한다 나오면 설명사항이겠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했던 권리 관계를 다 적어주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넘어가겠죠? 권리 이전 내용 옆에 권리 관계 X 그 다음에 낱개로 쪼개서 내면 낯선 게 시옷입니다. 계약에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 계약에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그렇게 쪼개서 읽어야 됩니다. 조건, 기한 이렇게 붙여 읽다가 실제 시험에 기한 나오면 낯설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밑에 2형의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밑줄.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 자기가 한 일을 결과를 적어주는 게 확인 설명서죠. 계약 체결 후에 확인 설명 들은 내용하고 확인 설명서 적힌 내용과 상황이 달라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할 때 근거 자료는 있어야 되겠죠. 그게 확인 설명서예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확인 설명서를 언제 교부했다라고 적어준다. 잘 나오고 마지막 밑에 그 밖에 약정 내용 그것도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죠. 그 위에 8가지 사항은 약정 관계없이 반드시 적어주라 그 말이고 8가지 이외에 매도 매수인인 당사자가 추가로 약정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것도 적어주라 그 말이죠. 대부분 다 민법이요. 약정 내용 옆에 괄호에서 3가지만 적어보세요. 담보 책임 민법에서 배우시죠. 담보 책임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약정했다면 적어줘라 그 말이고, 두 번째 과실 귀속. 법정 과실이라고 들어보십니까? 건물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매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차임 수입은 사용 대가죠. 그걸 민법에서 법정 과실이라 하죠. 과실 귀속 적으셨어요? 한 개 더 적으시면 매매 계약 비용. 매매 계약 비용. 토지 매매 계약할 때 경계가 불확실하면 청량해 볼 수 있다 없다? 청량 비용 있죠. 그런 게 매매 계약 비용. 민법 규정에 다 있는 것이고, 그런 세 가지는 위에 8가지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비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과실 귀속에 대해서 약정한 경우, 담보 책임에 관한 약정했다 다음에 그것도 적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정도 하시고 옆에 페이지 145페이지 맨 위에 이것도 기본 제재는 다 뭔데? 업무정인데 제재에서 1번 개업 공인인증서 밑줄하시고 기업의 임의적 등록 취소 있죠.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그죠? 그 정도 보시고 앞으로 보세요. 이제 뭐 시험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정 체크를 꼭 하셔야 돼. 자, 지금 단원이 중개계약을 배우셨죠? 중개계약을 했다는 말은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중개 의뢰했다 그 말이죠. 소장은 중개 의뢰 받았겠네.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나오면 어떤 계약을 한 경우? 중개 계약을 했다 그 말이네. 그럼 중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는 일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해야 하고,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뭘 써야 되는가? 거래계약서. 민법에 의하면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 민법은 계약 자유 원칙이 있어서 방식 결정은 구두계약도 해도 된다고 민법에서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넘어오면 당사자가 부족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서 중개계약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안 써도 됩니다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뭘 써야 한다? 거래계약서 써야 되죠.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확인 설명서 써야 되겠죠. 거기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은 왜 합니까?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증거를 남겨두라 그 말이고, 증거를 남겨두라 그 말은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고, 분쟁이 발생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확인 설명한 내용이 소속 자기가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명 및 날인입니다. 하고 교부하고 보존해야 되겠죠. 여기에 기본적인 다 중개 업무야 아니요 지금. 이게 다 중개 업무요. 중개 계약부터 여기까지가 중개 업무 핵심이야. 다 기본 바탕은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 아닌 걸 체크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확인 설명을 한다, 해야 한다, 작성 교부 서명 날인 해야 한다 나오면 항상 4가지를 항목을 체크하셔야 돼. 법에서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하는가? 의무자가 누구인가?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은 법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는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요거 4개 짚어줘야 되고, 보통 시험에서 함정을 파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요걸 틀리게 만드는 게 보통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누가 작성해야 되고, 언제 쓰고, 누구한테 교부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요걸 묻는 게 거래계약서이고, 요것도 언제 누구에게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실 때 과목별로 이제 함정이 되는 단어가 탁탁탁 나와요. 가격을 묻는 거 포인트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내용이 지금 계약 체결 전의 업무인가, 계약 체결 후 업무인가, 요걸 구분하시는데, 중개 업무에서 중개 계약한 다음에 하는 핵심이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하고, 작성 교부 보존의 여기 핵심이에요. 요걸 한번 적어보고 대답하신 내용에 틀린 지문은 교재에서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만 의무사항입니까? 소속도 의무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틀리게 나오는 게 보세요.
여기에 소속도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확인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의무자 해버리면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설명해야 되나? 아니죠. 소속은 용어 정의 나왔듯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는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상가 매매권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 매매권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누가 대신할 수 있다고? 소속이 대신할 수 있지만 보존 일체손은 못되죠. 보존 이거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 써버리면 이거 뭐예요? 중개보조원 무자격자죠. 앞에서 무자격자는 하면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은 그 말이네.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는까지 나오면 누구예요? 부칙이죠. 그 무자격자는 보존이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기 때문에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이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확인 설명을 하고 거래를 성사시켜서 계약서 써버리면 중개업무를 해버렸네. 무자격자가 그럼 어디 걸리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네가 해야 할 중개업무를 할 수 없는 보존에게 자기 명의를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거죠. 그러면 야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를 걸리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증이 다 날아가고 형벌 얼마? 1-1.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해버린 무자격자는 대여 받은 자겠죠. 증은 없죠. 형벌 얼마? 1-1. 이게 너무 중요한 판례 아니야. 계속 기억나죠? 중개계약서는 특히 전속중개계약서는 누가 서명 또는 할인해요? 중개계약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또 중개의뢰인 두 사람이죠. 중개계약 당사자는 소속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소속은 어디는 절대 찍을 일이 없어요. 중개계약서는 찍을 일이 없어. 우리가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봐. 이거 자꾸 앞으로 가면 안 되는데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요 틀리면 공법의 어려운 문제를 한 개 맞추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것보다는 중개사법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실수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 막판에는. 그 나중에 막판에 한번 보세요. 9월 넘어가지고 공법이 불안하니까 밤새 공법하시는 분하고 10월 달에 밤새 공법하시는 분하고 실수 안 하려고 중개사법 기본을 탁탁 짚어가는 사람하고 합격은 이 사람이 합니다. 공법은 더 애타게 해봐야 점수가 안 나와요. 이미 한계는 50점에 55점이에요. 잘 하시는 분은 65점, 70점 나시는 분 계시니 그 사람은 공법 신이죠. 요즘 문제를 보면. 왜냐하면 출제가 전국에 어느 선생 가르쳐도 60점을 넘는 강의는 잘 없어요. 안정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선생님은 80% 가르치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신인지 부담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40문제 중간중간에 수업 외적인 문제가 8문제 나와요. 당황할까요?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실력은 85% 가져갔지만 실제 시험장 딱 가버리면 당황하죠. 55점, 잘 나오면 60점. 보통 50점에서 60점 사이에요. 과락은 안 나옵니다. 공법은. 등기부 자기는 자신인데 가보니까 작년 시험처럼 민법처럼 쭉 풀어놔보면 이게 민법 문제가 의심하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어떤 변형해서 나오는 게 지금 세법도 출제위원이 한번 몇 문제 한 두 문제만 살짝 어렵게 내버리면 전체 내용이 다 어려운 게 나 2차 과목에. 근데 중개사법하고 공간정보관리법은 출제해봐야 작년처럼 취적서고 같은 거 출제가 한 번도 안 된 그 문제 나와버리면 낯설죠. 어느 선생님도 그건 안 가르쳐요. 책에는 넣어놨지만 책을 내놔서 강조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안 보고 넘어갈 거 아니야. 뭐 철조망은 안에 넣어라. 뭐 섭도는 몇 도 유지해라. 경사는 얼마. 그거 어떻게 하냐고. 서구는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런 의외적인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점수를 2차 과목 안정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나중에 8월 이후에는 수업 쭉 들으시다가 중개사법하고 공간정보관리법을 먼저 점수 내는 연습하셔야 돼. 점수를 중개사법 32개 정도 내놓고 공간정보관리법을 8개, 9개 이상 맞춰놓으면 어쨌든 중개사법 40문제하고 공간정보관리법 12문제, 52문제 중에서 40개만 맞춰놓으면 2차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40개만. 나머지 68문 중에 이제 32개만 맞추면 되거든. 그 정도 심리적 안정,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갈수록 2차 부담이 크니까 어쨌든 기초는 항상 다져가야 돼. 자, 이렇게 해봤잖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하는 것은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이죠. 거래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실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이죠. 거래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매도 매수인. 거래 계약서에는 누가 도장을 찍어요? 어허이. 개업공개서는 말도 안 했어요. 거래 계약서는 거래 계약 당사자만 찍어요.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야들이 직접 계약할 정도의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법에 넘어왔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되어서 중개 거래 당사자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의뢰인이라 부르죠.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하면 그때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계약. 중개계약서는 누가 도장 찍으면 돼요? 중개계약 당사자만 찍으면 되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중개의뢰인만. 여기는 아직까지 소속이 찍을 단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속은 지가 중개업무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지가 한 일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여기 찍는 거라고. 기준을 자꾸 보셔야 돼. 대충 보시면 그래 출제위원들이 조금 니는 이건 무조건 틀린다라고 내는 질문을 못 맞춰요. 이렇게 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에 접수하여 소속이 소장이 없는 때 손님이 들어왔죠. 중개 내용을 접수했다고 접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소속이 중개의뢰에 접수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까지 읽어버리면 소속이 중개 업무 수행했습니다. 읽어버리면 무조건 틀린 나오는 거야. 소속이 중개업무 수행했습니다 해놓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그것도 기출문제는 소속이 중개의뢰에 접수하여 중개업무 수행한 경우 중개계약서에는 이렇게 내버리니까 중개계약서에는 소속이 일한 것만 있고 중개계약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소속은 중개계약서 들어갈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기초고.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누가? 법인. 대표자가 있겠죠. 사원임을 전현해야 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해야 되겠죠. 누구는 할 수 있다. 소속은 할 수 있지. 의무자는 아니다. 그럼 확인 설명하는 목적은 계약서를 써줄 목적 아니야? 그러면 확인 설명하는 것은 계약 체결 전입니까? 계약이 체결된 때. 당연히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면 요거 민법 표현이고 공인중개사법을 고치면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업무죠. 계약을 알선하여 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다. 그 말은 중개 행위가 완성되기 전. 중개가 완성되기 전 민법을 표현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고 확인 설명은 매매 계약에서 매도 매수인 쌍방에게 다 합니까? 매도인에게 합니까? 매수인에게 합니까? 확인 설명을 한다 그 말은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쌍방에게 하면 거의 오하고 넘어가는데 딱 찍어서 매수 매매 계약에서 매수 의뢰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 의뢰인 줄이면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합니다. 모의고사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 매수 의뢰인에게만 설명 의무가 있다. 만자 넣으면 또 X가 나와요. 매매 계약에서 매수 의뢰인에게만 설명 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 의무가 있다. 맞잖아요 지금. 만자 넣어버리면 또 X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이렇게 넣어버리면 다 애매하게 어머야 이게 반드시 맞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외가 없는 것은 같은 지문인데 반드시만 넣어도 우리한테 억수로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 나중에 예외 없는 조항에 한번 연습 한번 시켜달라고 하면 7월 달에 예외 없는 것은 반드시 뭐만 항상 이렇게 한번 넣어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신 있게 오 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예외가 없는 것은 반드시 넣어버리면 난이도도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매수인에게만 설명해야 한다.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한다. 쌍방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설명은 법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는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거죠.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확인할 때 대장하고 등기부 받겠죠. 그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고 제시한다 나오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고 대표자가, 분사무소인 책임자가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체결되기 전 나면 설명이구나. 누구에게만? 매수 의뢰인에게만, 임대차에서 임차 의뢰인에게만, 줄여서 취득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이거 중개 업무요 아니요? 중개 업무죠. 25일 때까지는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였는데 그 후에 개정이 되어서 500만 원 바뀐 거예요. 이게 확인 설명을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였다가 현재는 뭐라고요? 500만 원. 소속은 확인 설명 의무는 없죠?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죠? 하려면 법대로 하고 해야죠. 소속이 확인 설명함에 있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소속도 법 위반이네. 그때는 제재가 뭐겠어요? 소속 자격 정지. 소속은 안 바뀌어서 자격증이 남아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업무 정지였다고 500만 원 받기 시험 잘 나와요. 우리 법에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 제시해야 한다. 설명할 때 예외가 있겠는가 보니까 법조문에 좀 더 읽어드렸지만 예외로 다만에 쓰이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없으니까 무상으로 중개해도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를 일일을 설명드릴 때 예를 든 것이 동생이 결혼한다고 아파트 구해줬죠. 남동생 돈 받았겠어요? 형이 소장이 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 그 당시에 날씨가 오늘처럼 너무 화창해가지고 벽지도 싹 발라져 있고 중간에 하자가 없는 거 하고 상태가 확인 설명서에 보통 아니면 양호 적었겠죠. 그런데 비가 좀 봄비가 와요. 여름에 장마니까 비가 줄줄 새고 있다고. 그 동생은 나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동생은 인정상 나한테 못해. 누가 나한테 배상 청구를 한다고? 재수씨가. 아주버님 죄송합니다. 공짜는 좋은데 손해배상 좀 해야 된다고. 무상이어도 설명 의무가 있고 설명하지 않았다. 무상이어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확인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법에서 9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9가지 사항 중에서 표시사항 기억납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뭘 통해서 확인하겠어요? 공간정보관리법 할 때 한 개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방법은 표시사항은 뭘 기준으로?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 지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표시사항이죠. 뭘 기준으로 확인하고? 대장.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그런데 9가지 중에서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인 상태 3가지는 건축물 대장에도 없고 어디 공부에도 없더라고. 공시할 수가 없죠. 현재 상태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상태가 잘 파악이 안 되더라. 예를 들면 여기 자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중개를 했던 사람이면 동호수비를 일주량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걸 해야지. 자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여기서 부동산에 자이 아파트 몇 년 됐습니까? 5년? 아직까지 세우겠네. 상태는 양호하겠네. 그럼 여기 길 건너에 강변 뭐예요? 저쪽에. 거기는 아파트 좀 됐죠. 그럼 그 입주 때부터 개업공인 중에서 갑이 중개를 해왔으면 자기 주무대가 강변 아니야? 그러면 계속 그 물건을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동호수비 일조량 같은 거 알아요 몰라요? 층간소음도 파악하고 있죠.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그 지역에 그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설명하고 제시하면 되죠. 그럼 저기 언양에 있는 부동산에서 여기 강변 아파트 중개하게 되면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대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공부를 통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뭐에 관한 자료만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면 누구에게 집주인 찾아서 물어봐야 되겠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나오면 집주인 찾아가는구나. 매도, 임대, 의뢰인. 매도, 임대는 권리 이전 의뢰인이겠죠.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의무사항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에 잘 그 아파트를 알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 없이 설명하면 되고 잘 파악이 안 되면 그때 필요하면 그때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시험 나오는 것이 요구할 때 요 지문도 그대로 나오긴 하지만 요구한 결과가 나와요. 매도 임대인이 지금 아파트가 25년 되었다. 수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설명하려고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집주인한테 가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외부 시설 상태,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것,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뭐 아무도 수리하지 않고 내놨다. 뭐 이야기해 줄 게 있어 없어요? 없으면 대답도 하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결과 매도 임대인이 불응나면 불응한 사실은 자료는 못 구했다 그 말이네. 설명을 못 들었으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설명도 생략하면 되겠나요? 확인 설명은 9가지는 예외 없이 설명이 돼야 되고 파악이 안 돼서 물어봤는데 결과가 불응한 사실도 누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해서 계약 이루어지면 다 어디에 적어라. 확인 설명서에 불응한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25년 넘은 아파트 노후화된 줄 알면 손님이 결과 두 가지겠죠. 제가 상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네요 라고 설명해야 되고 설명대로 매수인이 나는 그 아파트 기분 나빠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다른 아파트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가격이 매수인이 노후화된 상태를 알고 들어가면 가격은 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만 좀 잘 맞춰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수리에 쓰겠다고 중개를 계속 할 수 있나 없나요? 설명했죠? 한 결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불응한 사실은 어디에 적어라. 설명한 내용을 적는 게 뭐라고요? 설명했다 나오면 다 어디 적어라.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보충 규정이 부동산에 매도 임대인이 왔죠. 매도 임대인이 물건 내놓고 왔네.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 중개해달라고 의뢰했죠. 그럼 부동산에서는 소장은 지금 자기 물건이라고 내놓고 왔는데 내놓고 한 물건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소유권 확인은 뭘 통해서 확인해요? 등기부 통해서 확인하고 내각에 들어온 매도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럼 뭐 보여달라고? 등기부는 봤고 지금 등기부에 A가 소유자야. 그럼 이 사람이 A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있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 내용이 확인 설명해야 한다. 주 내용. 잘 파악이 안 되면 필요한 때 두 가지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두 가지.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신분증명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라면 써야 되는 것이 거래계약서하고 설명서입니다. 누가 써야 됩니까? 개업 공인인증서가 작성 의무. 소속도 작성 의무가 있다. 소속도 작성해야 한다. 오늘 기준을 딱 잡으세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의무사항이면 소속은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요. 두 사람 다 의무로 넣어버리면 둘 다 해야 한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구만? 개업 공인인증서만. 작성 교부 보존도 누가 해야 한다? 개업 공인인증서만. 소속은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의무자 아니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 작성할 수 있다. 이해하시고? 그러면 개업 공인인증서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해야죠. 항상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중개물을 해요? 책임자 나와야지. 누가 들어가면 안 되고 대표자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거래계약서 쓰는 시점은 언제예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 체결 전까지 설명했다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쓰겠죠? 민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 계약이 체결되었단 말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을 중개해서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말은 중개가 완성이 된 때, 완성되기 전 설명, 완성이 된 때 작성 교부 보전. 거래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 썼죠? 누구한테 교부해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매수 임차인에게만 설명한다면 합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에서 마무리 작업할 거 아니야? 그때 매수인만 앉혀놓고 작업합니까? 매도인만 앉혀놓고 합니까?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는 민법으로 표현하면 거래 당사자이죠. 거래 당사자에게, 그 말은 쌍방에게 거래 계약서 교부하고 보존해야 되겠죠.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누구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은 빠져야 돼요. 그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너무 쉽게 틀리게 나오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속은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소속이 중개 업무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지. 소속한테는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없어요. 소속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래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다. 소속은 거래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자격 정지요? 없어요. 소속하는 한테는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없어요. 항상 앞에 말을 우리를 속이죠. 소속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주어지면 거의 다 속고 나온다고. 소속이 중개 업무 수행할 수가 있는데 수행한 경우에도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면 누가? 책임자가. 요 보존 요게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4번 보존하래. 4번만. 바뀐 게 현장 나와보니까 원본도 보존하고 있고 4번도 보존하고 있고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더라고. 계약서를 보존하는 이유는 뭡니까? 후일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고 증거로 남겨두라는 지시밖에 없으니까 원본도 증거 기능해야 못해요? 다 하니까 이제는 4번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을 보존할 수도 있고 4번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컴퓨터로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도 있다. 더 바뀐 게 실무 가시면 나중에 다시 할 건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국토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한국감정원에서 이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자계약 시스템 인터넷입니다. 시스템은 인터넷이야.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가 회원가입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계약서 썼다고. 확인설명서 여기 쓸 수 있죠. 그러면 야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존되어 있겠네. 이 사람을 공인전자문서센터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 안에서 계약서 썼다, 확인설명서를 썼다면 굳이 지 가게 이걸 보존할 필요가 없이 뽑아가지고 여기 보관되어 있으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면 여기서 보관하면 끝이죠. 별도 보존 의무는 없다. 가장 많이 바뀐 게 보존이 바뀐 거예요. 반드시 사본하면 안 되는 건 이제는 전자문서 보존할 수 있다. 원본 보존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별도 보존 의무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큰 내용은 아닌데 계약 체결 전 중개가 완성되기 전 시점이 주어지면 완성이 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 주어지면 요거 시점 가지고 풀 줄 아셔야 돼. 완성되기 전 하면 설명사항이구나.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에게?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의뢰인에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 제시해야 한다. 완성이 된 때 또는 계약이 체결된 때 나면 마무리구나.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누가? 책임자가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됐나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쉬었다가 요 교재 확인해 봅시다.